네, 오늘은 이제 모타 제어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한 거랑 이제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 시뮬레이션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우리 제 블로그에 보시면은, 목록 열기를 해서, 네, 모션 제어보드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죠. 그래서 모션 제어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실험해야 할 장치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실험 장치는 이러한 이제 제어보드로 구성되는 모타 실험 장치인데요. 요 DSP 보드를 기반으로 해서 제어돼서 그 안에서 이제 PID 제어기가 다 이미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따로 할 건 없는데 이 값들을 이제 바꿔가면서 시뮬레이션 장치하고 실험 장치하고 이제 비교해 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 보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것은 솔로봇이라는 회사에서 제작한 모션 제어 보드이고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 그 기억나시나요? 생산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로봇 에버, 인간의 모습을 한 앤드로이드 로봇이죠. 거기에 축제어 보드로 개발된 보드입니다. 모델명은 UCMC DC72라고 되어 있는데 72W급의 모터를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의 TMS320 F2811 DSP 기반의 제어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모터는 최대 24V까지 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컨티뉴어스가 3A고 최대치는 4.5A까지 흘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USB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메인 PC하고 통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요약하자면 아무튼 72W급 DC 모터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 보드입니다. 이 제어보드에 이제 아까 연결된 사양은 USB 포트를 통해서 PC하고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데이터 통신을 통해서 이 PID 제어 개인 값을 변경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제어 입력 그 레퍼런스를 보내서 그 제어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실험을 할 것입니다. 네, 모타의 어떤 위치는 엔코더를 통해서 우리가 계측을 하게 되는데, 모터의 그 엔코더를 통해서 카운트를 해가지고 우리가 510이다 그러면 512개의 펄스를 얘가 카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에 4채배를 해가지고 2048개의 펄스가 엔코더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실험은 우리 라디안 단위가 아니라 엔코더의 펄스 단위로 명령치를 보낼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드는 이 모션 제어 보드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제어하고자 하는 모타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그때 우리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했던 2232 파워라브 스위스 맥슨 모타 미니 모타죠. 미니 모타 회사의 그 모타를 사용해서 우리가 실험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제어 블록도에는 우리가 그동안은 이 KA는 우리가 따로 표시를 안 했는데, 이 안에는 디지털 제어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게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KA를 더 추가를 하고, 엔코더 게인도 라디안을 펄스 단위로 바꿔주는 것을 KC로 이렇게 추가를 하는 걸로 기존의 그 시뮬레이터 모델을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어보드는 우리가 USB를 통해서 노트북 PC하고 연결되고, 요것을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이 회사에서 제공을 하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어 파라미터들을 세팅하고 제어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실험을 한번 하여 볼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안에 디지털 제어기가 있기 때문에 그 1500이라는 어떤 디지털 제어의 출력값이 우리가 최대 24V로 연결되어도록 PWM 앰플리파이어가 증폭기가 설정되기 때문에 그 제어 개인 값을 추가를 합니다. KA를 이렇게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KC라는 것은 그 라디안을 펄스 단위로 바꿔주는 개인을, 이 파이가 2048개의 펄스 단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계산 값으로 이 두 개의 값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뮬링크 만들어 놓은 곳을 좀 수정을 해가지고, 네, 그동안은 여기 없었죠. KA단을 추가했고, 그 다음에 요 KC단을 또 제가 추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시뮬링크의 단을 좀 수정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보내줬던 값은 우리가 KA랑 KC를 넣기 전에는 우리가 뭐 50, 40 이런 큰 값을 넣었는데, 이제는 이 KA와 KC가 사실상 개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또 큰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KP를 1부터 출발을 해서, 네, 0, KD가 1, 0, 0 이렇게 나오도록 세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트랩 코드로 다시 한번 가보죠. 매트랩 코드를 미리 띄워놨기 때문에 매트랩 코드에 가가지고, 네, 그 방금 얘기한 부분을 제가 미리 실행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한번 실행을 하고요. 순간적으로 제가 못 찾았는데, 네, 편집키를 눌러야 실행이 보이는군요. 이렇게 실행을 한번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네, 요 값들이 한번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뮬링크, 네, 시뮬링크로 가가지고 제가 또 시뮬링크도 미리 이렇게 다 미리 저는 수정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은 요 KA단 요거를 바꿔주시고, KA는 그냥 KA로만 적어주시고, 아까 매트랩에서 KA 값을, 네, 2500이 나오면 24V가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KA로 적어주시면 되고, 또 추가한 KC도 그냥 변수명 KH를 이렇게 써 주시고, 역시 매트랩 코드에서, 그쵸? 매트랩 코드에서 이미 KC 값도 이 파이는 2048 엔코더 펄스 값이 나오도록 개인 값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PID 게인은 역시 이 부분을 제가 그동안 상수로 우리가 처리해 왔는데, 이 값도 다 변수 처리를 해가지고 KP, KI, KD 이렇게 변수로 처리해주고, 매트랩 코드에서는 KP, KI, KD 값을 우리 초기에 KP는 1로, KI는 0으로, KD는 0으로 이렇게 설정해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 버튼을 한번 눌러주고, 매트랩 실행 버튼을 눌러주고 다시 시뮬링크로 가가지고, 네, 이 결과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크기 인풋 값을 저는 00, 512, 엔코다가 실험에 우리가 512를 사용하기 때문에 512가 이제 실제 1이 아니라 512로 설정을 해줍니다. 여기도 사실은 나중에 변수 처리해도 되겠지만, 여기는 일단 상수 처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모터 컨트롤 리절트에 가가지고는 이거를 이제 파일 세이브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얘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네, 실행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파일이 발생한 거죠? 네, 실행하면은 결과는, 네, 바로 모터 컨트롤 리절트라는 파일이 생성됐겠죠. 그래서 다시 매트랩 코드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매트랩 코드 값 어떤 거였죠? result to text 파일 요거를 봅시다. 요거를 보게 되면은, 네, 여기서 지금 모터 리절트를 데리고 와서 youtstep.txt 얘가 실행되도록 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실험한 거는 1000개죠. 1000개 맞습니까? 확인해 보죠. 왜 1000개죠? 10초만 본 건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시뮬레이션 가가지고 시간을 보면 되겠죠. 0.1초니까 우리가 OD4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값을 얼마로 세팅했죠? 0.0001이니까 0.1초 파이널이니까 1001개가 나오는 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트랩 코드상에서 1000개짜리를, 그렇죠, 1000개짜리를 10개마다 세이브하는 걸로 해서 최종 결과치는 yStep 텍스트로 되는데, 여기서는 KP 값을 1로 했다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꿉시다. KP를, 네, 스페릿을 KP를 1로 이렇게 해서 얘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해 주게 되면은 KP의 1이
저장이 됐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리 다 시뮬레이션을 해버리죠. 그러면은 KP가 2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어디서 바꿔주면 되나요? 어디서 바꿔줘야 되죠? 모뎀에서 여기서 바꿔줘야 되죠. KP 값을 2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2로 바꾸고 얘를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KP 값이 2로 바뀐 것이고, 다시 시뮬링크로 가가지고 네, 여기서 한번 또 실행을 해야 되겠죠. 마치 이걸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주게 되면 이제 KP가 2로 된 것에 대해서 결과치가 나온 것이고, 다시 어디로 가죠? 매트랩으로 또 가야 되겠죠. 매트랩으로 가서 네, KP가 2에 된 거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걸 2로 바꿔주고 실행해주면, 이건 이름은 같은 거니까, 하지만 이건 이미 달라졌죠. KP 2에 대해서 네, 실행을 해주게 되면 네, KP 2 값이 나온 것일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세 번째로는 다시 매트랩 코드로 가가지고 네, 매트랩 코드로 가서 KP를 0.5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0.5, 1, 2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0.5로 바꿔서 다시 실행 버튼을 누르고 네, 시뮬링크로 가가지고 한 번 더 시뮬레이션을 해주게 되면, 런을 해주게 되면 네, 결과치가 이미 0.5일 때 결과치가 이미 저장이 됐을 것이고, 다시 리절트 텍스트 파일 가서 이것을 0.5인 때 결과치로 텍스트 파일을 더 바꿔줍시다. 네,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해주게 되면 네, 그러면 세 가지 실험을 한 것을 우리가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얘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매트랩 코드에 최종적으로 가보면 M 파일로 가보게 되면은 지금 네, KP가 yout에 네, 여기 보면은 XP 0.xp가 아니라 네, 스텝에 대해서 KP 네, 지금 시간이 10시 26분인데 10시 24, 25, 26 세 가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0.5, 1, 0.2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대한 리스판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세 개를 우리가 엑셀 파일로 한번 동시에 그려보죠. 그래서 엑셀 파일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네, 그렇죠. 열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엑셀 파일에서 자, 열어가지고 열기 이제 뭐를 여는 거죠? 엑셀 파일에서 한번 엑셀 파일에 참 여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한 번에 딱 그냥 마지막으로 했던 게 나오면 좋은데 처음부터 다시 세팅을 해야 되니까 찾기가 아주 뭐 번거롭긴 하지만 자, 여러분들 폴더를 제가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M 파일에 지정을 했고, 모든 파일을 하면 안 보이니까 모든 파일로 해가지고, 첫 번째 뭐를 열어야 되죠? 네. 엑셀 파일에 yout의 KP. 그쵸. yout의 KP를 요거였죠. 스텝 KP 0.5부터 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을 열고, 네.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마침, 이렇게 누르면은, 첫 번째 게 열린 것입니다. 0.5 열어놓고 두 번째 걸 또 열어보죠. 두 번째 거는 또 열기 해가지고 네, 또 다 처음부터 또 해야 되나요? 최근 모드로 하지 않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또 그렇죠. 아주 귀찮은데 처음 프로그램을 바꾸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게 귀찮으니까 엑셀 파일로 여는 게 이게 가능할 겁니다. 즉 여기서요 이거를 XLS를 아예 처음부터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엑셀 파일로 열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만들어 버립시다. 그 다음에 퍼스트 모드에서 얘를 1로 놓고 네, 자 1로 놓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엑셀 파일 가서 시뮬레이션 하고요. 시뮬레이션을 하고 다시 네,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로 가서 얘를 1로 바꾸고 엑셀 파일로 다 바꿔버립시다. 그래서 얘를 또 실행해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2로 놓고 그쵸? 얘를 2로 놓고
넣고 또 실행하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가가지고 런 하고요. 그리고 네, 됐죠. 그리고 네, 리절트 텍스트 파일 가서 얘를 2로 놓고 또 실행을 하고, 그러면 이제 아까의 매트릭 코드로 가면 그쵸, 엑셀 파일로 다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트릭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KP 0.5를 또 클릭해서 한 번 더, 네, 네, 그래서 열겠습니까? 그래서 얘 하면 얘가 열리죠. 두 번째로 또 뭐를 열죠? 이 두 번째 얘를 KP1을 열고, 네, 역시 얘를 해주게 되면 두 번째가 열리죠. 이게 훨씬 더 편하네요. 이렇게 열고, 또 세 번째로 또 가가지고 이번에 2를 열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제가 세 개를 동시에 열어서 한 번에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이게 가능해지죠. 세 개를 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0.5를 연 거에 전부 합쳐봅시다. 그럼 첫 번째 얘는 뭔가요? 레퍼런스 인풋이죠. 여기서 통합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가 쓴 게 요게 결과치죠. 요게 에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모양이 좀 이상한데 레퍼런스를 먼저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다 지울까요? 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냥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쵸, 그냥 갖다 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게 첫 번째 리스판스죠. 여기다 갖다 놓읍시다. 네, 이렇게 갖다 놓는 걸로. 그쵸, 그냥 복사해가지고 그 다음 주르륵 이쪽으로 갖다 놓죠.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 1일 때의 최종적인 결과치는 요거잖아요. 컨트롤 C 해서 여기다가 1일 때 갖다 놓는 걸로 합시다. 오른 버튼 눌러서 네, 값으로 가져오기. 네, 제대로 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일 때 그쵸, 요 값을 가져와야 되는데 리스판스가 요거니까, 그래서 다시 0.5일 때 이게 또 여기 있어요. 지우고 요거잖아요. 0.5일 때 여기다가 오른 버튼 눌러서 네, 값으로 가져오기. 자, 이렇게 되면은 요게 레퍼런스 인풋, 그쵸, 여기가 뭡니까? 그쵸, KP가 0.5일 때 시뮬레이션 결과 응답, 여기가 KP 요게 0.5일 때 시뮬레이션 응답 결과, 여기는 KP가 1일 때 시뮬레이션 결과, 여기 KP가 2일 때 시뮬레이션 결과잖아요. 요거를 4개를 한꺼번에 결과로 보게 되면은 네, 리스판스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것이고, 얘가 조금 리스판스가 그쵸, 계열 1이 레퍼런스 인풋, 빨강이가 0.5일 때, 그 다음에 회색 1이 KP가 1일 때. 자, 그림 바꾸는 법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림의 뭐 차트 제목 바꾸는 거는 뭐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왕이면 좀 이렇게 공부합시다. 네, 비례 제어 KP에 따르는 뭐 그쵸, 따르는 뭐 응답 결과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의 값을 바꾸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오른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을 한 다음에 네, 계열 편집해서 여기를 이름을 바꿉시다. 여기는 입력이죠. 입력, 기준 입력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계열 2는 KP가 1일 때잖아요. 편집해가지고 KP 1일 때의 결과죠. 0.5 아니었나? 0.5. 네. KP는 0.5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가 편집 누르고 KP는 1일 때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KP가 2일 때 편집 2일 때 이렇게 바꿔주죠. 네, 확인 이렇게 누르면 얘네들이 딱 바뀌었죠. 그 다음에 또 해야 할 일은 여기서 그
줄에 굵기를 좀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바뀌게 가능해요. 이렇게 넣고 오른쪽으로 눌러가지고 오른쪽으로 눌러서 서식을 누르는 거죠. 서식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서 도형 윤곽선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도형 윤곽선에서 두께를 선택해 가지고 여기서 뭐 1포인트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가늘게 바뀌죠. 여기도 선을 바뀌어서 오른 서식을 눌러서 네, 여기서도 도형 윤곽선 두께 1포인트 다 마저 바꾸겠습니다. 얘도 선택하고 서식 한꺼번에 잡는 방법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냥 따로따로 가죠. 이렇게 해서 포인트 네. 여기도 마지막으로 3번 선택하고 또 서식 네. 역시 도형 윤곽선 두께 1포인트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조금 더 그림이 이런 식으로 해서 레퍼런스 인풋 첫 번째가 KP가 2일 때 노랑이, 회색은 KP가 1일 때, 그리고 KP는 0.5일 때 이렇게 리스판스를 그려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엑셀의 좋은 점은 이렇게 여러 개의 리스판스를 이제 쭉 그려가면서 응답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이게 따로 이렇게 저장을 합시다. 그대로 저장을 해도 되겠죠.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까요? 뭐라고 저장을 하죠? 네. y아웃스택 KP 0.5에서 뭐 2까지 이렇게 합시다. 2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그 파일명만 봐도 뭔가 하는 거 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완성됐으면 이제 아까 실험한 거를 한번 실험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마 모타 실험을 한번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모타 제어 장치는 TMS 320F2811 DSP 보드를 기반으로 제작된 실험 모타 제어 모션 제어 보드인데요.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2232 모타가 지금 있고, 이건 그냥 폼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어 보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제 USB 그 케이블을 통해서 네, 이렇게 노트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노트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보드와 PC 간의 제어 장치를 설정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제가 지금 실행해 봤는데요. 이 장치를 통해서 우리 제어기 파라메터를 설정하고 그리고 서로 입력 데이터를 보내고 또 어떤 실험 결과를 이렇게 받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이제 서로 통신을 위해서 통신 포트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 이미 네, 제어판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네, 현재 이렇게 모타의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켜놓으면 여기서 통신이 이제 연결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포트가 설정이 되는데요. 자동으로 포트가 할당이 되게 되면은 포트가 네, 이렇게 8번으로 활동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제어 장치를 프로그래밍 해주는 프로그램을 제가 미리 띄워놨는데요. 이 보드를 보면은 여기서 통신 포트를 먼저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통신 포트 8을 이렇게 설정해 주게 되면은 네, 그리고 열기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통신이 서로 연결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어기는 여러 가지 제어 모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우리는 위치 제어 모드와 속도 제어 모드가 있는데 위치 제어 모드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네, 피드 포워드 모드가 있고 피드백 모드가 있는데 다른 건 하지 않고 이 피드백 모드만 설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어 게인을 설정을 하는데 제어 게인은 처음에 1로만 1024로 놓고 고 버튼을 누르면 P 게인을 1로 하고요. 그 다음에 I 게인과 D 게인은 모두 0으로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스텝 펑션으로 우리가 크기 인풋 크기를 512를 놓도록
스텝 펑션을 설정하고요. 그리고 send 커맨드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그 값이 150개의 샘플 값이 이 모터 쪽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얘가 움직이게 되는데요. 네, 띡 하고 움직였죠. 거의 512면 4분의 1 바퀴가 도는 겁니다. 그리고 쇼그래프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네, 이렇게 제어가 된 결과를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P게인과 I게인 그리고 D게인의 효과를 한번 살펴보면서 실험을 할 텐데요. 일단 이 결과는 제가 따로 파일 세이브 버튼을 눌러서 결과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exp2로 해서 지금 사실은 로드를 걸어놨기 때문에 로드 모드로 네, 이렇게 이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장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로드를 제거를 하고 한번 또 여러가지 모드를 한번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거하는 방법은 이렇게 떼주면 되는 건데 잘 안 떼지네요. 네, 이렇게 제거를 하고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게인을 다시 1024로 놓고 네, 다시 고를 해주고 그리고 크리에이트 스텝 한번 해주고 send 커맨드 한번 해서 다시 고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네, 움직였습니까? 쇼그래프를 한번 보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값이 움직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결과치를 보면은 오버시트가 조금 달라졌죠. 네, 자, 요거는 제가 미리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이번에는 값을 2배로 올려 보겠습니다. 2048 이렇게 누르고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네, P게인이 2배로 2로 증가된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create step 네, 그 다음에 send command 이렇게 해주고 다시 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험이 됐고 쇼 그래프를 보게 되면 네, 조금 이렇게 출렁거림이 좀 더 심해지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이것도 파일 세이브를 눌러서 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exp의 P게인이 2인 경우죠. P게인이 2인 경우 네, 이렇게 해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실험은요. 얘를 511을 놓게 되면은 P게인이 0.2인 경우이죠. 0.2로 0.5로 줄이고 다시 create step send command 네, 그래서 그 버튼을 또 누르게 되면 네, 쇼 그래프 이렇게 되면 조금 이렇게 느려진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이것도 OK를 하고 얘도 파일 세이브 해서 네, 이번에는 exp P게인을 0.5로 놓고 네, 이거 이상하네요. 다시 컴포트 설정하고 네, 연결됐죠. 그리고 512 955 00 다 됐고 포지션 제어 모드로 다시 확인하고 혹시 모르니까 고로 바꿔주고 create step 네, send command go 움직여주고 show graph 됐죠. 여기서 OK 누르고 파일 오픈이 아니라 파일 세이브를 눌렀어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exp의 네, 0.5로 세팅을 하고 저장 이렇게 누르면 네, 또 저장이 됐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세 가지 512일 때 1024일 때 그리고 2048일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48, 4096, 4일 때도 한번 해볼까요? 너무 커지는 거 아닌가요? 네,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서 일단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실험이 됐다고 치면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실험이 됐으면 역시 여기서도 우리가 세 개의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아까 하나는 yout xp 그렇죠 0.5 그리고 yout xp 2일 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yout xp 1 이렇게 세 개가 이미
제가 좀 저장이 돼 있는 거죠. 얘네들은 뭐 지금 아까처럼 엑셀로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또 여는 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얘를 오른 버튼 눌러 가지고 혹시 연결 프로그램을 엑셀로 볼 수 있나요? 그게 없네요. 없기 때문에 이거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일일이 엑셀로 보기가 어려워요. 찾기가. 그냥 일일이 그냥 아까처럼 엑셀 갖고 얘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EXP1을 엑셀로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엑셀을 그냥 우선 열어야 되겠네요. 어떤 걸로 열까요? 아무거나 그냥 여기서부터 열까요? 네, yout exp 1 열어놓은 게 있네요. 네, 요걸 아까 제가 미리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려고 한 거니까 이거 하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열죠. 네, 이렇게 해서 열기. 네, 이렇게 해서 아주 또 처음부터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PC에 또 갑니다. 여기 다 이미 있네요, 그쵸? 그게 있어가지고 바탕화면에 네, 엠파일 여기서 찾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yout 뭐였죠? 스텝 exp 아까 우리가 했던 게 exp p2는 아까 2를 한 거고요. 네, exp 1에 2였나요? 얘였던 것 같습니다. 얘로 갈까요? 네, 열기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마침 누르면 네, 이게 첫 번째 실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 값이 이제 첫 번째 실험 값인데 이대로 놔두고 요거를요 아까 그 실험 장치하고 비교를 해보자고 비교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걔를 두 개를 비교를 시켜 놓은 것을 여기다 저장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게 되면은 네, 요게 YXP, EXP1에 대해서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그리는 법은 일단 KP가 1일 때의 결과니까 이거 그린 거를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그렸나 보다 생각하시고 두 번째 그림을 갖다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네, 얘가 왜 안 내려갑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그려놓고 요거대로 y out exp1으로 얘는 그냥 저장한 걸로 합시다. 네, 저장돼 있고 그러면 두 번째 거를 한번 그려보죠. 요대로 놔두고 그대로 놔두고 exp 0.5 얘를 y out 스텝 1에서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얘를 데려오는 방법은 얘를 클릭해 가지고 네 메모장으로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엑셀로 열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열어야 됩니까? 네, 엑셀로 여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 수 없이 x 0.5인 거랑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얘를 일단 열어가지고 네, 얘 이렇게 누르게 되면 자, 얘가 열렸어요. 자, 이 상태에서 하나를 더 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열기 엠파일 이거네요. 네. 이렇게 열어가지고, 아까 실험 미리 아까 해놓은 게 있으니까, y하고 exp에 너무 지금 많은 걸 실험을 해가 요거잖아요. 요거를 이런 것이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역시 얘도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마침을 눌러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읽어내죠. 그래서 첫 번째 값이, 두 번째 값이 실제 리스판스예요. 네, 요 값을 데려오도록 하겠어요. 실험된 결과죠. 요거를 컨트롤 C 해가지고, 이게 어디 0.5니까 0.5 요 값으로 가야 되는데, 얘랑 비교를 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다 저장을 이렇게 해 놓읍시다. 그리고 얘는, 컨트롤 C에서 얘가 입력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시뮬레이션 결과잖아요. 얘를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리스판스가 조금 한 스텝 딜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 딜레이 된 거를 고려해 가지고 얘는 좀 당겨 가지고 한 스텝을 좀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놓고 컨트롤 C 해 가지고 네, 얘를 한 스텝을 올려 가지고 여기다 컨트롤 V 해주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요거를 동시에 잡아주면 어떤 결과를 볼 수 있죠? 0.5일 때 시뮬레이션과 실험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잡고, 네. 100개만 잡아보죠. 101개 잡을까요? 네, 101개 잡아가지고, 네, 역시 삽입, 네. 이렇게 해주면, 네,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험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험이 조금 빠르고 시뮬레이션이 약간 느린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선에 대한 윤곽 두께를 바꾸는 거였죠. 1포인트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눌러서 서식 두께를 바꾸죠. 이렇게 바꾸고 얘도 네, 서식 데이터 눌러서 이렇게 바꾸도록 하죠. 오늘 제가 실험을 미리 한번 보여드렸고 실험 결과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네, 요것이 약간 0.5일 때는 좀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요것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KP 스텝 0.5일 때의 결과입니다. 저장. 그래서 KP 0.5일 때 실험과 시뮬레이션에 저장을 한 거라고 합시다. 그래서 요거는 심과 그쵸 EXP 0.5일 때 네,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은 네, 이것도 바꿔주라 그랬죠. 데이터 선택 해가지고 첫 번째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거니까 이것이 기준이 입력이 되겠죠. 여기가 편집해서 네, 시뮬레이션 첫 번째가 시뮬레이션이죠. 이렇게 바꿔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편집, 네, 실험, experiment 네, 이렇게 실험한 결과로 바꿔주면 됩니다. 확인. 자, 그 다음에 2일 때 결과물도 한번 봅시다. 자, 2일 때 결과는 네, 요거죠. 여기다가 다시 KP가 2일 때 실험 결과를 한번 합쳐 보겠습니다. 열기 이렇게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걸 앞으로는 EXP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여기서 열기로 또 바꿔주고 네, 여기서 KP가 2일 때가 실험 0.5 했고 EXP1에 2일 때 요거 같은데요. 네, 요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침 이렇게 누르게 되면 자, 얘라고 치고요. 그럼 얘를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하고 그다음에 XP2로 가가지고 네, 여기도 역시 여기인 거죠. 얘를 먼저 할까요? 얘를 F장도 자리에 놓고 리스판스 실험 장치를 시뮬레이션 한 걸 이 자리에 놓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거 레퍼런스 인프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실험 네 실험 결과를 요거를 컨트롤 C 해서 네 여기다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갖다 놨죠. 자 여기서도 그쵸 요것이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요걸 하나씩 당긴 걸로 다시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네, 여기까지만 놓고, 얘가 실험 장치에서는 리스판스가 한 스텝 지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당겨오도록 해서 요 결과가 너무 틀린 거 아닌가요? 일단 두 개를 한번 볼까요? 리스판스, 네,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이즈가 안 맞네요. 그래서 여기를 아까 실험한 걸 다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놨고, 네, 요것이 지금 KP가 2일 때 실험 결과죠. 그래서 요거를 컨트롤 C 해서 다시 KP 2 요 자리에다가 그쵸 한번 갖다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컨트롤 V 갖다 놨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이 값이 조금 밀리니까 요거를 컨트롤 C 해가지고 100개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더 올려가지고 컨트롤 C 해서 네, 이렇게 하나 를 위로 쳐 올리고 네, 그리고 요게를 쭉 잡으면 실험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KP가 2일 때 한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실험이라는 거는 원래 이렇게 단순 노동이죠. 여러분들이 단순 노동을 싫어하면은 실험을 정밀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네 비슷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 상태를 KP가 2일 때 시뮬레이션과 실험 결과입니다. 뭐 너무 약간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의 이제 이 오차의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렇게 결과를 낼 수 있다 하는 거 비교를 해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실험 장치와 시뮬레이션 장치 요 두 개를 가지고 실험한 결과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한번 마무리 지어 보죠. 오늘은 이제 크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에 어떻게 보면 총결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그 시뮬링크를 통해서 한 것을 좀 더 실험 조건에 맞춰서 추가를 해본 거죠. 그래서 기존의 그 시뮬링크의 모델에다가 원래 그 제어보드가 갖고 있는 앰플리파이어 게인하고 엔코더 게인까지 추가를 해가지고 전체 시뮬링크를 보완을 했고 그거에 맞춰서 실제 이 보드가 내부에 갖고 있는 앰플리파이어 게인 약 디지털 제어의 1500에 대한 24V 그 다음에 엔코더 2048 4채배 펄스에 따른 2048에 대한 이파이 이 게인, KC 요 값을 실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실제 내부 그 디지털 제어 회로 내에는 KP 게인이 1 단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1로 바꿔주게 되면 그렇게 해서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는 걸 알 수가 있고 요거를 txt 파일로 매트 파일로 일단 저장한 다음에 우리 그 시뮬레이션 그 텍스트 파일로 바꿔주는 매트랩을 돌려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텍스트 파일을 엑셀 파일로 읽어 가지고 리스판스를 봤죠.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실험하고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실험하고 비교해보는 조건은 KP를 0.5, 1, 2 이렇게 세 개에 대해서 일단 시뮬레이션을 다 해서 얘네들을 전부 따로 엑셀 파일로 좀 저장을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의 동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실험을 해가지고 또 역시 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모델링을 해서 시뮬레이션한 결과하고 실제 실험 결과랑 얼마나 차이가 날까를 이제 확인해 보는 작업이죠. 실험 장치는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와 같은 실험 장치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제 블로그에다 다 정리를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값들을 변화시켜 가면서 그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똑같이 그 텍스트 파일로 저장한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시뮬링크로 실험한 결과랑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KP가 1일 때 비교를 해보니까, 네, 회색이 실험 결과, 붉은색이 시뮬레이션 결과인데 거의 일치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로드를 걸게 되면은 우리 그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흰색 그 작은 팔라미배기 같은 거 로드를 걸었더니 약간 리스판스가 달라졌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실제 시스템의 파라미터 달라지는 거에 대한 이제 보완하는 방법을 제가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값을 변화했을 때 실험치와 시뮬레이션을 비교해 보았고, 또 개인값을 낮춰봤을 때 실험치와 시뮬레이션 약간의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거의 유사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중간에 이 실험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번 직접 비교해 봄으로써 얼마나 우리가 이 모델링을 한 효과가 충분히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를 하게 되겠고요. 오늘 조금 내용이 짧긴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이걸 가지고 좀 더 실제적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